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 형태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절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절치가 하는 역할은 절단을 하는 치아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치라고 해요. 이 절치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상악중절치, 상악측절치, 하악중절치, 하악측절치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절치들을 크기로 비교를 해봤었을 때 가장 큰 것은 상악중절치, 상악측절치, 그리고 하악측절치, 하악중절치인데요. 이 크기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것이 좋냐? 디귿자로, 디귿자의 반대. 상악중절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상악측절치, 그 다음은 하악측절치, 그리고 마지막에 크기 제일 작은 거는 하악중절치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적으로 비교를 해봤었을 때 우리가 근원심 폭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원심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순설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순면과 설면까지의 폭을 말해요. 그랬었을 때 이 상악 절치 같은 경우에는 근원심 폭이 크고,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원심 폭이 굉장히 커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반대로 하악은 이 근원심 폭이 좁아요. 그러나 이 하악 절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순술폭이 더 크다 라는 거 체크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보셔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크기 비교인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크고 어떤 게 가장 작은지 이 순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귿자의 반대로 외워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절치의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보면은 절단 결절이라는 것을 절치 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절단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단부에서 3개의 둥근 윤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3개의 둥근 윤기는 점차 교모되어서 사라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발육엽을 볼 수가 있는데, 순면 같은 경우에는 근심 순면, 그리고 중앙 순면, 원심 순면 해가지고 이렇게 3개의 발육엽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뒤쪽 설면에서는 설면 결절이라 해서 설면부에서 볼 수 있는 발육엽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계를 보면은 절단의 위치에서 봤었을 때 상악 같은 경우에는 점차 순축으로, 하악은 설축으로 이동된다는 것이 그 기본 형태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절치의 공통적인 치근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이 절치의 치근은 하나의 치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근치이고요. 치근첨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원추형이며, 이 치근첨은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이 원심으로 경사되어 있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치근 상징을 뜻합니다. 자, 이 치근 상징에서 절치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악 중절치는 분명하지가 않고, 치근 상징이 이 상악 중절치는 분명하지 않고, 하악 중절치는 가장 약하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자, 먼저 상악 중절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상악 중절치는 정중선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치아로, 이에 따라 근심면이 서로 접촉하고 있고, 또한 치관의 근원심 폭이 가장 넓은 치아입니다. 자, 방금 절치의 그 기본적인 형태 특징에서 4개의 발육엽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순면에 3개, 설면에 1개 이렇게 있었었는데요.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상악 중절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중절치의 순면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그 발육엽을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근심 순면 발육엽, 중앙 순면 발육엽,
원심, 순면 발육엽 이렇게 세 개의 발육엽이 있는데 이 발육엽 중에서도 가장 정점인 부분을 우리가 융선이라고 할 거예요. 가장 돌출된 부분. 그랬을 때 근심 순면 융선, 그리고 중앙 순면 융선, 원심 순면 융선 이렇게 세 개의 순면의 발육엽과 융선을 볼 수가 있고 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순면구가 있다 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단결절, 세 개의 둥근 윤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절단결절이라고 했었었고 이 치경연이라고 했었을 때 이 치경선을 말하는 건데 이 치경연의 가장 정점 부위가 원심에 치우쳐져 있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심 절단 우각은 예각이고 원심은 둔각이며 또 근심연은 길고 직선적이지만은 원심연은 짧고 곡선적이다. 이거 어떤 상징이죠? 바로 우각 상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우각 상징 같은 경우에는 우각이 근심 부분은 예각이고 원심 부분은 둔각이며 근심은 직선적이고 길고 원심은 짧고 곡선적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이 우각 상징이 보이는데 이 우각 상징 같은 경우에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하악 중절치가 가장 미약하다. 그리고 상악 제1소구치는 반대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각 상징은 하악 중절치가 가장 미약한 게 특징이고 또 상악 제1소구치는 반대이다. 상악 제1소구치는 반대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 우각 상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치경부에서 보가상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개에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주름처럼 있는 보가상선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상악 중절치 순면의 특징입니다. 설면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변연 융선이 보여지고 그 밑에 함몰부인 설면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설면 결절이 있는데 이 설면 결절도 원심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이 부분에 가장 부분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극돌기가 관찰되어집니다. 절단면 같은 경우에는 근심부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는 만곡 상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만곡 상징 같은 경우에도 근심부가 더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하악 중절치, 그리고 하악 중절치는 제일 미약하고 상악 제1소구치는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각 상징하고 만곡 상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악 중절치가 가장 미약하고 상악 제1소구치는 반대로 되어 있다만 외워주시면 굉장히 나중에 보실 때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치근 상징, 아까 말씀드렸죠. 치근 상징은 치근점이 원심 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치근 상징이 중절치들, 하악 중절치하고 상악 줄중절치에서는 가장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상악 중절치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상악 측절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상악 측절치, 얘는 지금 상악 중절치고 얘가 상악 측절치예요. 그래서 봤었을 때 이 상악 측절치는 상악 중절치하고 생김새가 유사하긴 하지만은 더 작고 둥글어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상악 중절치에 비해서 발육이 덜 되어 있으나 설면 부분은 더 잘 발육이 되어 있다. 작지만은 발육이 잘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이 상악 측절치는 형태 변화가 가장 심한 치아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병리학에서 보시면은 치아 크기 이상에서 외소치가 있는데요. 크기가 너무 이렇게 작은
치아를 우리가 외소치라고 하는데, 이 외소치가 가장 호발하는 치아가 이 상악측절치하고 제3대구치예요. 그래서 이 외소치라는 것을 봤었을 때 형태 변화가 가장 심한 치아는 상악측절치였다. 그리고 병리학으로 봤었을 때 이 외소치는 상악측절치에서 가장 호발을 많이 하다더라 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 상악측절치의 형태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악중절치보다 작고 바르기 약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요. 설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설면 결절이 상악중절치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설면 결절이 있고 또 설면 융선이 있고 그 부분에 이제 함몰 부인 설면화가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이 설면화가 더 깊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해부학에서 그 해부학의 기본적인 형태 용어, 뼈에서의 그 형태 용어 중 함몰 부분을 와구절은이라고 지난 시간에 수업 때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와구절은이라고 했었을 때 이 설면와 부분에 또 함몰 부위 깊은 소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면와 내에 더 깊은 함몰 부위인 소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맹공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맹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아 후식증이 또 호발하는 부위예요. 자, 그리고 또 설면 결절이 원심부에서 이렇게 치근까지 쭉 이어져서 선상으로 깊게 파인 절흔, 그래서 아까 함몰 부위를 우리가 와구절흔이라고 했었는데 그 절흔이를 해서 사절흔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상악측절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치근 상징이 상악중절치보다 잘 나타나서 이 치근점이 원심으로 더 잘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절단에서 보면 원심 경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심이 설면으로 휘어지면서 이 견치와와 이어져서 치열궁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악 중절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절치 중에 크기가 가장 작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하악 치아들은 한 치아당 2개의 치아하고 만나게 돼요. 이렇게 1치 대 2치 형태로 가는데, 이 하악 중절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한 치아만 만난다. 그래서 1치 대 1치라는 가장 특징적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상징들이 모두 미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각상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한 편인데, 이 형태를 보면은 좌우가, 즉 근심과 원심 부분이 대칭적이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걸 보면은 순면 같은 경우에는 우각상징이라 해서 근심은 예각이고 원심은 둔각, 그리고 근심은 직선적이고 길다, 원심은 둥글고 짧다 라는 그 우각상징이 미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각으로 나타나고 얘는 모두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대칭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설면도 마찬가지로 설면 결절이 발육이 약한 편입니다. 절단에서 봤었을 때 설면 결절은 원심으로 가긴 하나 만곡 상징이 미약해서 근심반부가 원래는 커야 되지만은 근심반부와 원심반부가 거의 대칭을 이룬다라는 것이 하악 중절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하악 측절치인데요. 하악 중절치의 바로 옆에 위치한 치아입니다. 그래서 하악 중절치하고 생김새는 유사하지만은 반대로 얘는 비대칭적이다. 즉 어떠한 우각 상징이 잘 나타난다 라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서 또 하나 더 절치의 크기로 봤었을 때는 세 번째의 크기에 해당하지만은 절치 중에서 치근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이 하악 측절치입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봤었을 때 하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우각 상징이 대칭적으로 나타났었죠. 근심, 원심 둘 다 예각으로 나타났지만은 하악 측절치는 비대칭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우각 상징이 나타나는데 근심은 예각, 원심은 둔각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었었고, 자, 설면은 설면 결절 마찬가지로 발육이 약하며, 그리고 절단 마찬가지로 설면 결절은 원심에 위치하고 원심에서 설면으로 휘어지면서 견치하고 이어지면서 그 치열궁의 형태를 만드는 원심 경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칙은 절치 중에서 이 칙은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하악 측절치였다 라고까지 해서 우리 측절치는 우리 절치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퀴즈 형태로 질문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눈으로 익히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잠시 멈춤으로 하시고 이 문항을 읽고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을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절치의 크기 순서는 이렇게 디귿자의 반대 형태로 외우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상악 중절치, 상악 측절치, 하악 측절치, 하악 중절치의 순이다 라고 외우기로 했어요. 절치 크기의 폭 같은 경우에는 상악은 근원심 폭이 크다고 했었고 하악은 순설 폭이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절치는 상악 치아가 하악 치아를 덮는 형태로 상악은 순축으로 하악은 설축으로 이동하는 피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칙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칙은 첨이 원심에 향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칙은 상징에서 우리가 크게 외워야 하는 치아는 상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칙은 상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하악 중절치 같은 경우 칙은 상징이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우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은 예각, 원심은 둔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심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으로 직선적이고 길고 원심은 곡선적이며 짧은 형태를 우리가 우각 상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 우각 상징 같은 경우 하악 중절치는 가장 약하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근심, 원심 둘 다 예각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에 따라서 하악 중절치는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해서 오늘 배웠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우각 상징이 반대로 나타나는 치아는 제1소구치였습니다. 만곡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심 반부가 원심 반부보다 더 크다라는 것으로 이 만곡 상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악 중절치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제1소구치가 반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수면으로 한번 그린다라고 했었을 때 윗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치경연이 우리가 원심에 위치한 것을 정점은 원심에 위치했었고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게 보가상선이라고 했었고 세 개의 발육엽 즉 순면 융선을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두 개의 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각 상징에 따라서 근심은 예각, 원심은 둔각, 근심은 직선적이고 길고 원심은 짧고 곡선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한 절단 부분에서는 세 개의 둥근 융기, 절단 결절이 보여졌다 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육엽이라고 하는 것은 총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먼저 순면 부분에서 3개, 설면 부분에서 1개의 발육엽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설면 결절이라고 했었었고요. 그에 따라서 2개의 설면 융선과 설면 와를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설면 결절 부분에 이 상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더 돌출된 극돌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악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망국상징과 우각상징이 잘 나타나지만은 치근상징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치아의 형태가 가장 변화가 심한 치아는 상악 측절치로 우리가 병리학의 치아 크기 이상에서 외소치가 가장 호발하는 부위이기도 했었습니다. 상악 측절치 같은 경우 순면은 일단 상악 중절치에 비해서 작고 둥근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반대로 설면 같은 경우에서는 설면 결절이 중절치에 비해서 더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함몰 부위인 설면화가 깊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설면화에서 깊은 소화, 맹공, 그리고 설면 결절의 원심부에서 치근까지 쭉 이어지는 사절음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악 절치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치아는 하악 중절치였고요. 이 하악 중절치 같은 경우 근심, 원심 둘 다 예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대칭적이었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치 중 치근의 길이가 가장 긴 치아는 하악 측절치였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치아 형태학 중 절치 부분을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